굉장히 가벼운 주머니로 가서도 배불리 먹고 네. 나왔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순대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 아닌가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룰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중심으로 부동산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미건부동산의 마채연 대표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연입니다. 아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겠다고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하시는 일에 피해가 안 가기를 바라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악구 신림동하고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역 주변으로 해서 지역 속에 관악구 투자가치, 경전철 개통계획, 그다음 관악구 2030 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상권 이야기까지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무튼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리면서 하나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먼저 관악구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냐, 관악구에 대한 특징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관악구는 그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악구 바로 옆에 서초구가 있고요. 이게 서초구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동작구가 있습니다. 요즘 네. 핫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금천구 이렇게 세 구가 둘러싸여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영등포구와 구로구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남부의 가장 중심 지역 또 그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서남부의 중심 지역 관악구인데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악구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악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서울 시내 20대, 30대 청년층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유명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악구가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교통이 나쁘다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교통이 나쁜 걸로 네. 유명하군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오명을 씻게 됐어요. 아, 그래요? 관악구가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뭐 어떤 뭐 특별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나 보죠? 있죠. 아, 그래요? 네. 요- 무려 음. 심지어 경전철이 3개나 들어오고요. 네네.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네네. 그 봉천 터널이라고 신림 봉천 터널이라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에서 남부 순환도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하 도로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지역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다라고 하니까 네.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역 발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30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많이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보면 여기가 신림역이에요. 아, 이렇게 네.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상업지구라는 뜻이고 상업 공간을 육성하겠다는 위치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쪽도 상업지구예요. 그리고 거긴 어디예요? 여기가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아, 롯데백화점. 네, 네. 그리고 SK 본사라던가 음. 보람의 병원이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 초록은 보람의 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보람의 공원. 네, 이쪽에 업무 시설이 발전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음. 전철역에서는 약 1km 정도 현재는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신림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신림선과 연계한 서남권 상업문화 중심지를 육성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서울시 서남권 계획에 7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악구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상업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신림선이 요 서울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 2호선 신림역을 지나서 여기가 단곡 사거리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근린 상업 구간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업무 시설에
그 전철 역세권이 되면서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겠는데 그 신림선이 2022년 2월 상반기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철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그 이쪽에 도림천이에요. 여기 도림천인데 여기가 예전부터 40년 전부터 생긴 그 원조 순대타운이라고 우리 그 30대 후반, 30대 중반 친구들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배고플 때 사람들이 가서 싼 가격에 먹었던 그런 순대촌이거든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서 상업 전시, 문화시설을 도입해서 그 상업과로 연결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확실하게 관악구와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입구역 쪽을 보겠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은 유명한 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가 연계를 해가지고 R&D 교육중심지 복합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천역이 이쪽에 있는데 봉천역서부터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사당역까지 그 지역 중심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교육 관련 시설 및 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R&D 육성 교육 관련 그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 보이죠? 샤로스길이라고 상업 2012년도부터 335 그 자영업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만든 그 샤로스길 상업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행 친화적인 길로 만들겠다, 조금 육성을 하겠다 하고 또 샤로스길 특성을 반영해서 그 강남의 가로수길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샤로스길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저렇게 지어진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오래됐나요,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일까요? 5, 6년? 2012년도에서 13년도에 이제 돈 없고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젊은 그 창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20, 30대 청년들에게 그 판매를 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건데 너무 특색 있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라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대학교 정문은 샤.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는 가로수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패러디해서 샤로스라고 지어서 굉장히 관악구에서 광고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대생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권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원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나홀로족들 원룸으로 많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가. 혼밥도 많이 먹고 혼술도 많이 먹는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아, 그렇구나. 혼밥하고 혼술. 자,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샤로스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신림역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중심으로 해서는 행정상업 업무 교육 다양한 R&D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와 관악구가 확고하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눈에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여기 가봤어요. 뭐 순대타운도 가보고 해서 굉장히 가벼운 주머니로 가서도 배불리 먹고 나왔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순대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 아닌가요? 백순대입니다. 아, 그래요? 빨갛게 양념을 하지 않고요. 네네. 하얗게 그대로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양념장을 찍어 먹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쌈을 싸 먹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게. 그쵸? 예. 네네. 고추장 넣어서 쌈 싸서.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한번 또 가고 싶은 옛날에 어떤 정취? 향취? 이런 게 좀 나네요. 초대합니다. 한번 오세요. 네. 예,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억의 맛. 신림동 순대타운이 여전히 상권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아주 오래됐으면서도 인기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벼운 주머니로 참여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다. 맞습니다. 자, 이 상권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측면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전철 도로 그리고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의 오지에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바뀐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전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경전철이면 경험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우리가 위신설설에 대한. 그러니까 도대체 네. 지나가는 거 없고 등산객만 이용한다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신림선 또한 그럴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닌가요? 네. 그래요? 경전철이 별게 아니라 정말 별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해서 별건가요? 왜냐하면 네. 여기 보시면 서울대서부터 신림선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부터 처음 들어오는 게 2호선 신림역에서 환승이 들어가요. 2호선 신림선 어디 가는 줄 아시죠? 2호선. 네, 네, 강남과 네. 구로디지털 네. 가죠. 네. 가산디지털 쪽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대방역, 7호선이거든요. 네네. 보라매역에서 만납니다. 7호 7호선도 어디 가는 줄 아시죠? 아, 네. 고속터미널 가잖아요. 음. 강남.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1호선 대방역, 음. 그 다음에 9호선 색강역에서 9호선까지 4개의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철 호선을 차례대로 환승을 하는 이런 경전철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까지 네. 그냥 역들을 다 쓰시고 지나가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네. 보시면 서부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서부선은 그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세전역까지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부선과 여의도 색강역에서 한정거장 가서 동여의도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서부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서부터 서울대를 연결해서 신림선과 서부선이 또 만나서 원을 그리게 되죠. 아래에서. 그리고 이 난곡선은 그 난향동이라고 네네. 저쪽 우리 그 미성동도 더 지나서 아주 오지예요. 강남 순환 고속도로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이 난양동에서부터 시작한 난곡선이 신림선의 지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신림선의 지선인 난곡선이 보라매 공원역에서 신림선을 만나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교통이 관악구 자체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의도가 가까워졌어요. 여의도가. 지금 우리 쪽이 사실은 집값이 많이 싸요. 싸요. 청년들에게는. 근데 이 청년들이 집값이 싸니까 여의도에서부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면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동이나 이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요? 이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40, 50분을 가던 것이 네. 신림선 경전철이 오픈하는 개통되는 2022년 2월만 되면 신림역에서 16분 여의도까지. 그래요. 엄청 빠르네요. 네. 서울대역에서부터 22분, 24분. 아우, 네. 완전 좋죠.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가 상승률이 사실 개통이 된다 하면 지가 올라요. 네네.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사용을 해보고 편리성이 증명이 되면 2, 3년 후에 또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험한 게 지하철 9호선.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림선도 굉장한 호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지가가 관악구가 서울 시내 25개구 중에서 11위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확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몇 년 후면. 자, 일단 경전철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고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경전철 아닌가요? 지하입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요? 그럼요. 요즘에 진짜 많이 기술이 발전한 것 같고 저는 정말 스마트폰을 쓰다가도 놀라는데 네네. 다 지하화 시킨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경전철이 네. 뭐 이렇게 모노레일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지하로 들어간다. 네, 이거 그렇다고 굉장히 합니다. 의미가 있네. 안 네. 그래도 여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번잡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뭐 이런 복잡해요. 것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네. 지하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럼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전철에 대한 게 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신림선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개통이 예정이 돼 있어요. 2022년 2월. 그렇지만 좀 늦어질 테니까 상반기로 하죠. 네네. 네. 그리고 네. 계획이 아니라 확정됐어요. 난곡선은 2022년에 조기 착공하겠다 발표를 했고 네네. 서부선도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계획 단계에 머물러 서부산도 있는 게 아니네요. 진행하고 예, 연장이 요번에 확정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연장까지. 네. 그럼 단순한 계획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실시 네. 계획이 잡혀 있는 거네요. 네. 삽을 그리고 뜨게 되면 지가가 움찔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신림선이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신림선의 특징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4개의 지하철 노선을 관통하는 맞습니다. 네, 그 여의도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는 네, 네. 거기다 또 지하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아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은 교통 호재에 대한 여건이 네. 어떤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그 인근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 세 개가 지하철이 세 개가 들어오게 되면 네. 경전철이지만 네. 세 개가 들어오게 되면 관악구 자체의 교통 여건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는 네. 마을버스를 타고 난양동 분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신대방역까지 네. 서울대 그 역 쪽 대학동, 삼성동, 미성동 이쪽이죠. 이쪽은 이제 그 마을버스를 타고 신림역까지 그리고 봉천역을 간다던가 또 서울대 친구들은 마을버스 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4개 전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쭉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쭉 직장까지 한 번에. 음. 그리고 한 번 갈아타거나 그죠. 환승을 한 번 하거나 두 번에 서울 시내 어디든지 20분에서 30분이면 그냥 도착해서 앉아서 차 마시고 있어요. 아, 일단은 마을버스 생활권에서 경전철 생활권으로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네요. 관악구 주민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마을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요. 공짜도 힘들고 아니잖아요. 불편해. 네. 우리 그 70대 노인들 경사 났습니다. 공짜.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연세 있는 그죠? 분들한테 굉장히 무임승차가 되죠, 어른들은. 그렇죠. 되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일단 지가가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신림동 네. 유명한 그런 원룸으로 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서 지가 저렴해서 젊은 사람들이 산다. 이거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 측면이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 관악구의 20, 30대 청년들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학 가서 온다던가 밖에서 직장을 온다던가 여의도권의 직장인들, 네. 강남권의 직장인들,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구 디지털 단지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제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교통이 지금 좋아지면 지가가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원룸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음. 과연 관악구에 원룸이 넘친다는데 네. 투자해도 돼요? 맞아요, 라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포화 상태가 현재는 맞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2012년도에서 13년도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못 했었어요. 그냥 보고 계약하고 해야 되는 실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만 해도 공실 격정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13년도부터 꾸준히 지었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포화 상태예요. 아, 네, 원룸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네요. 많아요. 그런데 보통 관악구에는 아직도 반지하를 지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상도 그런데 보통 이제 원룸을 짓다 보면 원룸형 단독주택 짓다 보면 반지하 1층, 2층, 3층 해가지고 3층에 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일조가 좋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넓지 않으면 반지하는 거의 다 벼 있어요 현재.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구조가 좀 나쁘거나 하면 월세가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현재는. 그게 서울시에서 한몫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아,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네. 왜냐하면 60, 70대 그분들은 임대 수익을 위해서 이게 월급인 거예요. 맞아요. 매달 맞아요. 생활비를 월세로 받는데 사실은 비싸게 안 받거든요. 관악구는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딱 실질적으로 뭐 1000에 40에서
54이면 어느 정도 살만한 공간 4, 5평 정도 공간에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제가 좀 싫어해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생활비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세금을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월세 살던 분들은 1.2%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없어요.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원룸 전세가 동일한 상태고요. 그나마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고 1인 주거 시설이 많으니까 전세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 3월 달에 1억이었던 5평 원룸 전세가 현재는 1억 4천에서 5천도 줄 서서 가져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전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 3년 된 데는 전세가 없잖아요. 저기 월세로밖에 못 하거든요. 전세가 없거든요. 품귀 현상에 건축업자들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주 전세가가 고공행진이라 원룸. 네. 그 신축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단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미 관악구에는 충분히 많은 원룸이 공급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원룸을 사실상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형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어서 역전이 돼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으로 전세를 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월세보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더 저렴하겠네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러다 전세가는 보니까 고공행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맞춰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다양한 교통 호재 때문에 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렴한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임대 수익에 대한 것이 생활비로서 어떻게 보면 수익형 상품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좀 구조가 바뀌어서 자본이득형 투자 상품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네네.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자 이게 상황 자체를 풀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제는 관악구의 투자의 유형이 임대 사업을 위한 형태의 투자에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자본이득 형태의 투자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교통 호재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관악구의 특정 지역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적으로 네네.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해 주실 현재 집가 수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로 여건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남부순환로는 뭔가요? 남부순환로가 그 관악구 유일하게 강남으로 연결되는 네. 그 시흥 인터체인지서부터 강남으로 연결되는 그 어디죠? 서초를 네네. 지나가는 그 도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유일하게 강남을 가는 거라 상시 정체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남부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에 네. 그 저희 보면 낙성대 인터체인지라고 있어요. 낙성대에서 지하로 봉천 신림 그 터널을 뚫어요. 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내년 말이 완공 목표였는데 네네.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 써 있죠. 2023년 완공 목표로 터널 굴착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4차선 도로거든요. 왕복 4차선이라 이제
교통이 이분화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악 인터체인지로 내려와서 신림로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갔다면 네네. 이제 관악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신림로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낙성대에서 이미 내려서 봉천터널로 난곡 사거리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관악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이제 바로 저기 난양동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그 남부순환로로 빠져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헐거워진다 그러나요? 유연하게 차가 그 흐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봉천 터널이 개통되고 이제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된 후에 되겠죠. 아,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강남과의 접근성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사실상 그렇죠. 차를 남부순환로가 타고 다니면? 있긴 했지만 네, 예. 너무 차 놓고 막히니까. 갔죠. 예.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부순환로가 교통량 봉천 터널이 생기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차로도 네. 다니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현재 예. 진행 중이고 이것도 역시 네네. 2023년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권입니다. 그러니까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시절에 꼭 한 번쯤 가봤을 순대타운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까지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 신림역 3, 4번 출구의 원조 순대타운은 네. 벌써 30년이 넘은 아주 유명한 그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의 샤로수길은 2012년도에서 13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상권인 거예요. 샤로수길이 어디예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아, 네. 거기가 네. 샤로수길이군요. 네. 네. 아, 제가 PPT를 넘기면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좀 넘겨볼까요? 네. 아, 보이시죠? 그렇군요. 네네. 네, 여기는 서원동 상점가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있던 네. 원조 순대타운 상점가는 이렇게 되고요. 샤로수길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길. 그렇군요. 가운데 길인데 좀 퍼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표시를 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젊은 친구들이 3, 4, 5 만든 만난 식당들이 많아요. 프랑스식이라던가 뭐 미국식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식 여러 가지. 어제 갔더니 칼국수 집이 하나 새로 오픈을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림역 상권은 순대타운 중심으로,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샤로스길 중심으로 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상권 샤로스길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신림역 상권하고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이렇게 각각 특색이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일단 신림역 상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신림역 사건의 요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신림역 사건은 워낙에 오래된 분들이 운영을 하는 상점들이에요. 보통 적어도 뭐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데 부자들이 다 되셨어요. 건물도 몇 개까지 가지고 계시고 주변에 땅은 또 다 사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인건비 문제라던가 이제 청년들하고의 그 세대 차이라 그러나 이제 운영의 문제를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권리금을 좀 많이 내놓고 권리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내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네. 요즘은 이제 이 젊은 층들이 보통 그 20대에서 25세,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청년들이 2명이나 3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함께 창업을 해요. 왜냐하면 신림역은 조금 그래도 임대료라던가 권리금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3, 3, 5 모여서 여기서 좀 해볼까 하고 오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은 좀 높은 편이고 네네. 또 여기가 좋은 게 기존에 여기가 그 신림역에서 이제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샤로스길 가서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오픈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3, 4년 정도 해서 네. 다시 신림역을 들어오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렇죠? 신림역은 성공을 했는데? 유흥상권, 아, 유흥상권. 술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 음식점이지만 술을 팔아야 매출이 되는데 여기를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네. 여기 샤로스길은 맛있는 음식점
식당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그 원룸촌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요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이 둘 다 20, 30대가 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밥을 주로 먹는 데하고 와서 밤새 좀 없는 주머니 사정이지만 저렴하고 놀거리가 많고 또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데라서 여기가 조금 더 매출액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로스길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신림에 다시 오고 싶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좀처럼 좋은 자리는 나오질 않죠. 예, 그런 실정이고 현재 이제 사로스길은 그렇고 우리 원조 순대타운 주변으로 이렇게 대로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화장품 가게라던가 핸드폰 가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사양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핸드폰도 없어지고 화장품도 이제 줄어드는 측면인데 10대, 20대, 30대는 그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쇼룸 같은 거 있잖아요. 와서 직접 해보고 경험, 체험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직영점들은. 그래서 벌써 이제 두 군데나 직영 그 체험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안테나샵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임대료 때문에 20, 30대 젊은이들이 3, 3, 5 그 프리마켓이라고 그러죠. 액세서리라던가 옷이라던가 모자라던가 이런 각종 패션 용품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매대매대마다 각자의 그 컨셉으로 네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 그런 프리마켓이 많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3, 3, 5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창업 인구가 창업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며칠 전부터는 그 왜 월남 쌀국수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요즘은 마라탕이 유행입니다. 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마라탕. 마라탕이 왜 갑자기 마라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네네. 친구 20, 30대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마라탕 집이 딱 한 개 있었거든요. 네네. 딱 한 개. 그것도 올 초에 한 개.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네 군데가 더 오픈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마라탕이 네네. 새로운 어떤 식문화의 예, 트렌드, 유행. 네, 예. 유로 자리 잡고 있는 거군요. 그 네네. 칼칼하고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퓨전 술집이라던가 포차라던가 이런 그 수제 맥주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포진을 하고 있고 네. 밤새 놀아도 질리지 않은 네. 그런 게임 집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탈출방 이런 것들, 아, 노래방 네네네.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포진돼 있어요 여기에.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런 자, 차이가 다른 있습니다. 신림역 인근으로 다른 네. 쪽은 어떤가요? 여기는 네. 이렇게 상업지구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는 그 모텔촌이었어요 기존에. 아, 그랬어요. 예, 예, 기존의 모텔촌이고 음.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네네. 신림백화점을 짓다가 망하고 네네. 10년 넘게 서 있어요. 아, 그랬군요. 왜 그 네. 가끔 텔레비전에 뭐 시사 특집, 뭐 서울 시내 왜 그 흉가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네. 이제 관악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변모해서 신림역을 젊은 층의 문화로 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센터로 여기가 네네. 포도몰이고 여기가 르네상스몰이고 이게 신림백화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켜서 그 젊은 20, 30대를 위한 복합 쇼핑센터로 연결을 하고 이 도림천 있죠? 네네. 이 도림천과 이 상업시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활성화를 시키는 게 최종 목표고요. 여기 이제 여기 신림선으로 해서 이게 신림 로고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가서 여기 당곡 사거리역에서 여기가 백화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업무시설. 네. 이렇게 해서 그 근린 생활 상권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공사 중 경전철. 아, 여기 경전철? 공사 중 경전철 이렇게 음.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은 주변에 이제 건물들 되게 많이 오피스텔들 올라왔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발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신림역 상권이 좌측, 즉 서쪽으로는 많이 좀 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동쪽, 저 네. 오른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상권의 깊이가 없는 것 같은. 왜 그런 거죠? 여기가 주거지예요. 근데 주거지. 굉장히 높아요. 아,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이렇게 네. 남부순환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른쪽이 확 높은 게 보여요. 아, 왜 그렇죠? 거기 그 지대가 그래 산 밑에 장군봉 아래예요. 아. 여기가 장군봉이에요.
장군봉. 예, 장군봉. 관악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악산은 한참 더 서울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산줄기가 험한 관악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관악구가 너무 억세서 이쪽에 들어오면 잘 안 된다고 많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니까 네네. 관악산의 정기를 이겨내고 네. 학교만이 번성을 한다라는 풍수지리학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수업에. 그렇구나. 예, 네네. 거기에 이제 한 줄기 삼상산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게 장군봉인데 강감찬 장군 밑에 이게 맞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밑에 네. 이렇게 선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대가 높아서 상권이 그쪽으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동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다 활성화되기 평지인데 어렵고. 여기가 준주거지예요, 다. 네네. 네. 음. 그런데 옛날부터 여기만 그러니까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가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이미 상권이 다 만들어져 있고 안정화되어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권이니까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모험을 안 하고 네. 안정적이고 확실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있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대타운 쪽으로 네. 해서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고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신림 상권하고 서울대역 상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교통 효자하고 맞물려서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고 네. 실제 시범 운행을 하고 하게 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그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관악구를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 쭉 얘기 나눴었던 것들을 쫙 정리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정말 관악구에 투자하시면 네네. 너무 잘했다. 음.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많이 웃으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관악구가 전통적으로 2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집가가 싼 편은 아니에요. 우리 옆 동네 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가가 낮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산선이 뚫리면서 지금 집가가 꿈틀거려서 도봉구나 중랑구보다 위다라고 자랑을 해서 투자처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진짜 모두 안 되는 게 관악구는 안 그래도 11위에서 집가가 15위 정도 중위권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경전철 3개가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포화 상태다라고 말했지만 네네. 지금 경전철이 3개고 대표적인 업무 지구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구로 가산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들이. 왜냐하면 원룸으로 40, 50 다른 데보다 40-50%의 인구가 더 많은 데다가 젊은 층이 그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추파동처럼 이제 수요가 공급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경전철이 뚫리고 이제 교통이 이용하면서 계속 편리해지고 하면은 다시 수요가 공급을 누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 수익이라던가 집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네. 서울 시내에서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뭐 토지라던가 상가 뭐 주택, 임대주택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아파트들은 저쪽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했을 때 네. 웃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2030 생활권 계획에 보면 서남권의 중심 도시가 바로 관악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관악구가 앞으로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더욱 우뚝 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림 봉천 터널을 통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 남부 순환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사통팔달의 도로 여건을 갖추게 되고요. 서울 시내 대표적인 업무 시설이죠. 강남하고 여의도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마지막 저평가 지역으로서 앞으로 딱 한 번뿐인 특급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일단 강남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여건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로 접근할 수 있는 곳도 현재는 40분 정도 걸리는 뺑뺑 돌아가는 노선이 아니라 네. 이제는 신림선 그렇죠. 경전철을 통해서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가지고 16분입니다. 있다. 16분이요. 네.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관악구보다는 앞으로의 관악구, 지금의 신림동보다는 앞으로의 신림동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예. 네,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임대 수익으로 어떻게 관악구 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상권이 움직이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네.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일단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조 순대타운 쪽으로 해서 기존 상권이 30년 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네. 샤로스길이 이제 서울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가깝기 때문에 샤로스길이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샤로스길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샤로스길에 있는 사람들이 원조 순대타운 이 있는 네. 신림동 쪽으로 접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음주에 대한 거, 술을 판매하는 매상에 그렇죠. 대한 이쪽은 거. 유흥이고, 네네. 네, 이쪽은 식사고, 네, 제가 그렇게- 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네, 기왕 가려면 네, 제대로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이제 뜨는 지역에 가서 도전,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상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권리금이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권리금이 네, 비쌉니다. 비싸요. 네, 네, 10평 기준으로 해서 네, 메인 상권은 네. 2억? 아 10평 기준으로 네, 메인 상권은 2억. 예, 네. 1억 5천에서 2억. 네, 예, 1억 5천에서 2억. 어우, 네. 굉장하네요. 아, 최근에 네네. 2억 8,900짜리도 있습니다. 왜 아주 그런 메인이고 거죠? 7평입니다, 걔는. 왜 그런 거죠? 그게 입지예요. 아, 그리고 입지. 그만큼 유동 인구가 신림역은 와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그 4시가 지나면 10대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네, 밤새 20, 30대가 뭉쳐 다녀요. 뭉쳐 다녀. 뭉쳐 다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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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 인구나 중장년층 인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는 누가 하고 살겠습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예, 진짜 고른 분포의 인구에 플러스 20, 30대가 더 있는 게 신림역 상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업체가 혹시 대기업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 결국은 대기업에서 뭐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상권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권리금을 네. 이렇게 주고라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모습이 네, 보여지는 것 같은데. 개인보다는 대기업들이 안테나샵이라든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몸을 사려요. 특히나 기존에 뭐 핸드폰이나 네. 화장품은 100%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분들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테나샵을 하나 굴림으로써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하향세이다 보니까 네. 예,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보아하니 요즘은 뜨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업계에서 은행처럼 창구 영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네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구나. 네. 그래도 수지 타산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네. 그럼 개인들은 하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 개인. 일반 개인은 그렇죠. 그 금액이라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네네. 3355 합쳐요. 그렇구나. 동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동업이라는 형태로 합쳐서 네. 자금을 만들어서 예, 들어오는 네. 거죠. 이래서 신림역 상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요즘 추세는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음, 그러니까 안에 그 먹자라든가 그 유흥가 골목도 이제 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 지하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없는 20대 청년들이 335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제 번듯하고 좋은 데보다는 그렇죠. 입지 좀 빠지겠죠. 대신 지하라던가 실력이 있으니까. 3층이라던가 네.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드리죠. 아, 그래요. 지하나 네. 3층 뭐 이런 곳은 이렇게 이제 영업력이 있으면 네. 자신 있게 들어가시고요. 음. 영업력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래도 또 요새 SNS 같은 걸로 네. 뭐 인스타그램 네. 이런 곳으로 뭐 예쁜 사진 찍어서 상권 자기 가게로 찾아오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네. 신림역 상권으로 못 들어와서 사로수길이 발전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으로 3, 4번 출구로 못 들어오면 음. 5, 6번 출구 센터라던가 7, 8번 출구 쪽으로 찾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원조 순대타운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원조 순대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들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그 의욕도 강하고요. 네네. 진짜 영업력이 상당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인스타로 이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업력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어느 정도 요건이 맞으면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오. 배워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게 40대. 아, 40대. 네, 아. 버거워요. 요즘 따라가는 그 이슈를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5, 60대 부모님이 아이들 장사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거죠. 아예 트렌드가 달라버려요. 그렇구나.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근데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잘 맞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동업은 망한다 이게 아니라 동업해서 발전해서 더 좋은 걸 나가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일단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시네요. 40대도 창업을 하는 게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음식점은 그렇지만 요즘은 통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업종 같은 건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예를 들어서 퓨전 포차를 하더라도 포차 같은 걸 하더라도 요즘은 그러니까 유행하는 게 껍데기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껍데기집이라던가 네, 네. 닭발집이라던가 네. 뭐 닭도 닭집 이런 거 튀김집 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그렇죠. 닭도 차별화해서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와인바 같은 거? 아, 와인바.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와인바도 이제 대형 업체에서 너무 많이 손을 대긴 하는데 작게 친구들이 작게 시작해서 정말 잘 됐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대형이 하나 치고 들어와서 작은 친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와인바가 또. 한 4개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아,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그 창업 아이디어가 없은 분들은 오히려 가맹이나 체인을 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몰고 지나간 게 네. 그 대만발 네. 그 버블티. 아, 네네네. 버블티. 네, 대만발 버블티. 그 다음에 또 모 테이크아웃 커피. 네. 그리고 와플샵, 와플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써서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먹는 걸로는 유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세서리 같은 거 3, 4, 5 만들어서 자기 컨셉을 가지고 수제로 만들든지 남대문 같은 데서 가져와서 약간만 리폼해가지고 그렇게 프리마켓 형식으로 많이 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네. 일단은 뭐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상품 자체를 자기 아이디어를 가미를 약간 시켜서 더. 가미를 시켜서 특화시켜 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도 네. 한 평 안 되는 공간에서도 마카롱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오고요. 아, 그래요. 저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이런 자리 좀 찾아주세요. 네, 이런 친구들도 오고 정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마카롱. 네. 아,
제가 왠지 질문하는 게 곧 오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일단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단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권에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네,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래도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제 연락하면 도와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 네. 그다음에 굳이 원조 순대타운 쪽에 신림역 좌하단 쪽의 상권이 아니더라도 뭐 샤루스길이나 또는 인근에 갈 만한 데들이 또 네.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관악구 신림동이나 신림역이나 또는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서울대 입구역하고 신림역 상권이 서울 안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인가,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신림역에 있다 보면 우리 오래된 자영업자분들이 맨날 와서 죽겠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예전만 못해. 그래서 네. 정말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외부에서 또 이렇게 얻으러 오시는 친구들을 말을 네. 들어보면 다른 데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신림역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헷갈리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지금 2018년 4분기 기준이면 2018년 말에 네네. 만든 자료라는 거거든요. 그 한국감정원하고 우리금융 네.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이제 자영업자가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1위가 서울대 입구역. 그렇구나. 임대료가 싸니까요. 임대료가 관리금과 싸구나. 그죠. 비교적.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왕십리. 옛날에 서울대 입구나 왕십리 안 쳐줬잖아요. 네네. 근데 구상권 중에서 유일하게 신림역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홍대 합정, 강남대로.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임대 요소들이 투자 여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입구역이 1순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뭐 상권도 있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 반면에 홍대 상권 굉장히 네. 유명하고 네.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4위에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임대료가 임대료와 많이 관리금 올라가서 상승. 이렇게. 네. 그리고 강남대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상권하고 신림역 상권이 굉장히 순위가 높은 그런 네, 현재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맞습니다.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괜찮죠. 아무래도 네. 상가를 투자했을 때는 음. 이 공실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서울대나 신림역 상권에 상가를 투자를 했을 때는 공실 걱정은 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상가를 투자한다는 이유가 주택과는 다르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임대하면 이제 임차인들이 알아서 네네. 이제 실내 내부 시설하고 또 네네. 그 계약서만 써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임대 수익률이 사실은 이제 신림역 주변에는 구분 상가가 많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 3%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지가 상승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거에 뭐 50%에서 10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목표로 사실 상가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자라던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이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수익이면 만족합니다. 투자자들도 잘 아세요. 네. 자, 지금 보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에 네.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이제 막 또 뜨고 있는 지역이라 예.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네. 결국 임대료 상승률이 5.3% 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네. 신림역도 3.0% 정도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홍대나 합정의 상권은
잘 안 되니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우나 네. 서울대 입구나 왕십리,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대료를 꾸준하게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 상권이다. 네, 이제 꾸준히 막 상권이 올랐죠. 살아나는 시작이 서울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걱정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워낙 올라가니까 진입 장벽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도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 주인들이 자꾸 임대료를 올리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음. 네. 그래도 그래서 염려들은 하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 제정이 돼서 10년으로 네. 임대료 상승도 5%가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 기간을 길게 하고 들어가는 게 남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이제 양면이 있는데 어차피 길게 한다고 해도 네. 임대료는 올릴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아 물론 계약을 그러게. 처음에 할 예, 때는 예.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 뭐 2년에서 5년씩 네. 계약하고 네. 뭐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못 올리게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근데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픈을 하면서부터 권리금을 생각하고 오픈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 권리금 자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단기로 끊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네. 그래야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권리금 있으니까. 받고 네, 네.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여러 또 측면인 것 같아요. 권리금 사냥꾼이 있군요 또. 네. 아, 이거 뭐 있습니다. 장사의 예. 수완이 좋은 분들은 뭐 음식 어떻게 보면 상권을 가게를 활성화시켜서 권리금에 대한 단기 마진이라는 네. 걸 보고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이기도 하니까 뭐 네, 네. 틀렸다고 얘기할 그렇죠.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임대료 상승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현재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참 의외였던 거는 과거에 유명했던 상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는 강남대로나 홍대합정은 이제는 한풀 꺾여가고 있는 그런다고 모습이고 이제 반면에 수치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래됐던 지역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뭐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면에 네. 관심 소외 대상이었다가 이제 다시 재조명받는 네. 이런 상권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하고 서울대 입구역 사로숲길하고 두 군데의 어떤 상권 분석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상권 분석 진짜 어려워요. 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유동 인구만 봤을 때 네네. 이제 하루 그 유동 인구 지하철 2호선 신림선을 이용하는 네. 인구와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을 이용하는 인구만으로 봤을 때는 네. 신림역은 15에서 16만 명, 서울대 입구역은 11만 명, 10에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샤로스길 상권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샤로스길 비교한 거고 여기는 신림역 상권을 전체적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림역 상권의 그 유동 인구 전체는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샤로스길은 4, 5만 명 정도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주말에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 샤로스길 자체는 주말에 이제는 관광지처럼 많은 친구들이 오니까 주말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림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인구가 빠진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전철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빠지는 거지 상권으로 모여드는 인구가 빠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요일별로 네. 이제 보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있는데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상권에 움직이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단 전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월요일이 인구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화, 수, 목, 금은 높아요. 유동 인구가. 그래서 매출액도 기본적으로 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작고요. 네. 화, 수, 목, 금의 매출액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또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인데 네. 샤로스길 이용하시는 분은 남성이 월등히 많네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주체가 네. 여성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아, 계산하는 사람 아닐까요? 아, 데이트. 그런가요? 네. 데이트를 하니까 남성이 샤로스길에서는 많이 계산을 했을 거고 아, 추억의 네. 장소, 친구들을 만나니 뭐 동대동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그래요? 그 카드 계산하는 걸로 저기를 한답니다. 아, 계산하는 걸로 예, 뽑은 예, 거예요? 예, 아, 저기를 그래? 한다고. 그러면 샤로스길은 데이트 장소고 신림역은 여기는 완전 저기 먹자통이네요. 예, 네. 예, 예, 네. 여성분들도 많이 삼삼오오 모여서 네. 주의 추억을 살리면서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대표님 보시는 사업 네. 환경 수압 분석 이런 거 해주셨는데 네. 수압 그런데- 분석에 보면 일단 약점이 접근 교통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 위기 같은 경우에 임대료 및 권리금 장벽이 높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는데 네. 반면에 장점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유입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인근 재개발로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샤로스길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뭐냐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창원 메리트가 지금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는 업종별 매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강점으로는요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수요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새로운 기회는 인근 재개발로 인한 또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 분석들을 통해서 각자 선호하는 상권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건데 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실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 네. 면적 대비 비싸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일단 점포가 네. A급 점포, B급 점포라고 네.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이고 네. 오른쪽이 서울대 있고요. 샤로스길에 네. 대한 비교를 해주신 건데 네, 네. 지금 보면 10평 정도의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은 1억 네. 그다음에 B급 상권은 5천에서 1억 정도의 그렇죠. 보증금을 가지고 네, 있다. 네. 월세는 700에서 1,000. 네, 맞습니다. B급은 300에서 500. 네. 자, 권리금은 2에서 3억. 네. B급은 1억에서 2억. 네.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1억 8천 네, 평당. 네. 그렇죠? 그다음에 B급 점포는 1억 5천.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뽑아 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 생각인데요. 면적은 단위 면적은 똑같은데 A급 점포의 예상 평균 매매가는 평당 1억 8천이고 네. B급 점포의 예상 평균 매매가는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네, 네. 임대료 수준이 거의 더블이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A급 점포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네, 네. 매매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뭐 2, 3% 정도? 네, 네.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임대 수익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본 네. 이득에 대한 네, 생각까지도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권인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권리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 사업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주택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 주택의 그래요? 개념으로 다가서면 네. 상가 투자는 못 한다고 보셔야 되는 아 거고요. 그래요? 네. 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출 여건이 본인의 사업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뭐 70%에서 80%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대출이요? 예, 상가 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인의 DTI 에- 사업력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 아니신 분들은 최하로 60% 정도는 받으시고 뭐 뭐 이번에는 이제 LTV, DTI를 둘 다 이제 한다고 하니 사업에도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토지를 샀는데 정말 몇 분의 1도 안 되는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토지만 가지고 오로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 토지 상가만 가지고
대출을 확실하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차츰차츰 갚는 걸로 해서 좋은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한 3년 정도 전보다 많이 금액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상권의 대로변의 메인 상권으로 봤을 때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팔린 게 3, 4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 3, 4번 출구에서 마지막 팔린 게 2억대거든요. 1억 9,800 평당으로 팔려서 50평 약간 넘는 건데 아, 대지가 몇 평이었다고요? 50평 약간 넘는 거. 50평 정도? 예, 약간 넘는 건데 127억인가 매매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네. 마지막인데 네. 그거도 벌써 1년 전이 넘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로변의 메인 그에는 2억이 훨씬 넘어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신다고 하면 200억이잖아요. 그렇네요. 오. 네.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서 음.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융자를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60억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구나. 최하? 일단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러네요. 네. 구분상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건물을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네. 건물의 평당 얼마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표님이 자꾸 토지 면적당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이유가 저희는 구분상가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 또 한 가지 있어요. 대지가 약 이제 쪼물쪼물하게 해서 네. 27평에서 30평이 안 되는 것들이 매매가 나와요. 그게 더 좋네요. 네, 네. 그거는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평당 네. 8, 9천 선 상업지구. 아, 그래요? 오히려 네. 더 저렴하네요, 이게. 네, 9천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조그마잖아요, 저희 동네가. 음. 몇 개 없는데 9천짜리 있고 똑같은 평수에 조금 더 메인에 1억 5천짜리도 있고요. 아니 왜 면적이 줄어들면 단위 면적 매매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인 그러니까 길 차이죠. 상권의 차이고. 이게 네. 메인이냐 약간 들어간 골목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해 주신 거는 굉장히 핫한 메인 상권의 가격이 이 정도란 얘기고 그렇죠. 조금 거기서 빠지게 되면 B급 점포만 해도 평당 1억 5천 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모양이라던가 대지라던가 위치라던가 평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상가처럼 획이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일률적인 금액 상승률을 보이듯이 구분 상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아닙니다. 네. 입지에 따른 개별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신림역 상권에 네.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성이라던가 음. 이제 상권이 정말 좋은 상권인지를 이게 사시는 분들도 네. 관찰을 해요, 며칠씩. 음.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말만 듣고 공실률이 없대, 완전 순대타운이래, 아니면 신림역 상권이래, 이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분들도 그 굉장히 많이 상권 분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자체가 공실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 상가가 없고 공실이 날 수 있는 염려도 없고 단 땅에 투자하는 거죠.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네. 메인 상권에 메인 위치에 땅에 투자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자, 일단은 그러면 뭐 지금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거 뭐 60억 어떻게 투자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입지적인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또 투자 금액 자체도 뭐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대로 평당 8, 9천 정도면 뭐 예를 들어 그냥 1억 잡고 평수도 한 30평 잡으면 30억인데 거기에다가 대출 받고 네. 세입자 보증금 빼고 네. 이렇게 하면 요새 아파트 가격지 강남에 뭐 10억대 중반 넘어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
땅 10평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심 상업 시설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가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임대 수익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작은 땅들은 또 희소성도 강하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수요도 많이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가봐야겠네요. 또 한 가서 가지가 직접 있습니다. 봐야 되겠네. 요거는 원조 순대타운 네. 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신림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출구에 따라서 이제 같은 상업지구라도 음. 이제 이면도로죠. 바로 하나 건너가고 하면은 7, 네. 8천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상업하고 이제 이종하고 붙어 있거나 중주거랑 붙어 있거나 역에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이제 6천에서 네. 뭐 4, 5천에서 7, 8천까지 이렇게 골고루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 워낙에 이제 구상권이다 보니까 네네. 건축들을 많이 하셔요. 아, 그러니까 건축을 최근에 해요? 최근에 매매된 게 8천 정도 이 정도에 매매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평수들 보면 한 60평, 50평에서 60평 정도 기준으로 길 좋은 것들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신림역이라는 특성상 본인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실수요 자금에 따라서 골고루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전 사실 말씀해 주시는데 더 헷갈려요. 그죠? 왜 헷갈리냐면 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어느 네. 단지 해서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전문적이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신림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300평짜리 땅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러면 네. 뭐지? 이렇게 보셔요. 어.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저도 지금 맨날 요 근래 뭐 부동산 이슈 중에 아파트 네. 재건축만 이슈를 다루다가 네. 갑자기 지금 상가 얘기 나오고 네. 토지 얘기 나오고 개별성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옛날 추억으로 다시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개별성이 강하고 입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중개사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 박자를 딱 맞췄을 때 네. 그럴 때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일단 순대타운하고 서울대 입구역에 대한 어떤 상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상가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눠봤지만 네. 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주택이요. 네, 네, 지금 해야죠. 보면 제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그 3층에 거주하면서 원룸으로 임대를 놓고 이렇게 사는 게 신림동이 나쁘지 않다. 네. 서울대 입구역 괜찮다. 네, 라고 맞습니다. 추천으로 해서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랬죠. 잘했죠. 너무 잘하셨죠. 네.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빼시다가 네, 네. 지금들은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모습 보이시더라고요. 와.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지하철역하고 가까운데 많이 네. 추천해드렸거든요. 잘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네. 대표님 만나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원룸 굉장히 많이 거포화되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상권하고 연결해서 관악구 원룸 아직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야 좀 수요가 많고 해서 이게 포화 상태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풍부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급하게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만 못한 임대 수익이 걱정인 거지 임대 수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지 못한 부분인 거죠.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이 안 나가지 않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제
제 자식이 지금 원룸을 찾는 거죠. 네네. 20살 정도 친구들이. 음. 그럼 그 친구들은 내 밑에서 자랐잖아요. 네네. 얼마나 곱게 이쁘게 키우셨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도 고급스러운 것만 찾아요. 네네. 뭐 1.5룸, 네네. 뭐 좀 넓은 거. 네네.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지은 것들은 네. 3, 4평이에요. 어. 그러면 안 맞죠, 현재하고. 그러네.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 주거 트렌드가 이미 넘어갔고, 그렇죠. 이미 유행이 지나서 네. 이제 그런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주택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네. 과거에 임대를 놓으셨던 분들은 네.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예전만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내리고 네. 해서 이제 임대를 내보내든지 네. 또 이제 지금의 좁은 거를 좀 넓혀서 네네. 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신림동은 내부 공사 한참 중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네, 이제 수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겠구나. 그렇죠. 네. 리모델링이 한참 중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주택 때문에 전세 네네. 수요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전세가가 네네. 하늘을 찌르는데 그래서 또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임대 수익이 안 되지만 좀 젊은 분들은 그럼 이거 전세로 해서 이거를 융통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은행 네네. 이자도 있는데 네네. 요즘 융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나쁜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음. 돌리는 임대하시는 분들, 음. 나이 좀 드신 분들, 음. 이게 이제 있어야지만 살림을 하시는 60대, 생활비. 70대 노인들이 불쌍한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유지해서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집을 또 고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부터 신림동 관악구에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한 그 단독 다중 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미래를 봐라. 약간 트렌드를 읽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의 원룸이라던가 그런 임대 수익을 위한 주택을 구한다면 절대 후회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구나. 예,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을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트렌드의 주택을 구입을 해야죠.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지어진 것보다 새로 건축을 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땅값이 중요한 듣고 싶으신 땅값이 네. 6m 도로다, 4m 도로다, 북도로다 그러면 정말 3천이 넘어가고요. 네. 없어요. 그냥 6m고 도로가 번듯하고 남도로든 서도로든 일조권 때문에 꺾여도 2,500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40에서 50평 차이를. 그래서 건축비도 요즘은 계속 건축비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00이다, 350이다, 2015년도에는 450이다, 500이다 그러더니 지금은 60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지는 것보다는 역시 인건비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하다 보니 집값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40평대 보통 24억 승강기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축을 새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기존의 것들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리모델링이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요즘 더 같은 메리트가 시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12, 13년도, 11년도에 지은 주택들을 네. 구입을 해서 네. 걔네들은 썽썽하거든요. 네네. 네, 안을 알차게 리모델링을 해서 네. 임대를 놓는다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몇 년도요? 2000년대 초반, 2011, 12년대 초반. 예, 아. 2010년대. 2010년도. 지금 2019년대니까. 2010년도 예.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내부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왜냐? 새로 짓기에는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이라는 기회를 잡아보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새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그렇죠. 가지고 갈 수 네. 있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시겠어요? 그 월세 계속 나오고 뭐 그럼요. 거주도 하고 하는데 좋은 데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잘 골라야죠. 잘 골라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 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네네. 왜냐 방빼기가 다 들어가고 해서 아 그렇겠다. 그 대출이 승계가 안 되고 네네. 예, 대출도 안 나오고 해서 전세를 좀 이렇게 껴가지고 네네. 신축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물론 오히려 그렇겠다. 그렇죠. 네네. 전세가가 고공행진이니 네. 우선 전세를 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그거죠. 견딜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이제 어차피 집가 상승하고 관악구는 정말 호재거든요. 네네. 관악구는 지금 해서 몇 년 후부터는 정말 괜찮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좀 껴서 사 두시는 것도 좋고 대신 무리한 투자보다는 투자자나 실수요자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굉장히 넓어요. 네, 신림동만 11개 동이고요. 네네. 봉천동도 10개 동, 아, 남현동만 1개 동이에요. 아 네. 그래요? 내 금액에 맞춰서 네네. 곳곳에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전철 호재가 있어서 아. 어디에 투자해도 아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이게 투자에 대한 게 역세권, 그러니까 신림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입구역 중심으로 그 근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범위가 월등히 넓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늘 말씀들 네. 하시잖아요. 서울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를 가야겠지만 네네. 스카이를 가야겠지만 네, 가야죠. 그죠? 근데 네. 나 스카이가 군번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네. 지방이라도 변두리라도 수도권이라도 인서울이라도 네네.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내 음. 금액이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죠. 그렇죠. 아.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가 관악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같은 거 잘 모르지만 관악구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가 2, 3억 대에 투자할 때가 많다고 합디다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파트보단 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가면서 임대 수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땅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배움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네네네. 그 눈으로 봐왔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든 작은 평수든 또 내 금액에 맞는 평수든 분명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데가 관악구에 많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건물에 대출을 받으려면요, 소액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그 소액 임차인을 위해 방에 최우선 지금 변제금이 얼마죠? 1억 1천에 3,700. 3,700. 그러니까 방마다 3,700씩 최우선 변제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금액에서 무조건 3,700씩 빼는 거예요. 그 3,700 곱하기 방 빼기 한 방 개수 에서 구해진 금액이 대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하는 맞죠. 거라서 이거 합계를 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원룸을 형태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에 지어질 때 받는 거 이외에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10여 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지역들이 있는데 처음에 무리해서 전부 다 월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대출을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지금 뭐 풀어주니까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로 세를 빼놨다가 일부만 임대를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차츰차츰 수익이 생기는 거에 따라 전세금 상환하시고 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좋은 건 뭐냐면 여러 임대만 전용으로 놓는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 보면 관악구나 서울대 입구역이나 신림동에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같이 살면서. 거주하면서 새를 놓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소일거리 형태로 관리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울에서 떠나가기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을 아직까지 학교로 보내고 키워야 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호재들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어느 지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도를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호재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역세권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2, 3년 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림까지 생각해 가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나중에 가서 투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선택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건 건물 평당 얼마다라는 형태로 다뤄왔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다라는 형태로 평당 가격의 접근 방식이 건물 중심에서 토지 가격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평당 얼마다라는 게 건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아파트에 국한된 네. 내용이고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평당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사실도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쭉 한번 나눠봤는데 네. 어떻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많이 떨리고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왜요? 네,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앞에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네. 네,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문제는 워낙에 개별성이 강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방식이고 그럼요. 그리고 또 다들 모르시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땅땅거리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개별성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단기간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투자처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나씩 점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처 그리고 투자 지역, 투자 매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대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찾는 게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개업소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동향 내지는 또 본인도 직접 이 일대에 가셔서 어떤 쇼핑도 해보시고 문화도 느껴보시고 소비도 해보시면서 네. 상권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야만 실수하지 않는 제대로 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중개업소도 찾아보시고 하시는 노력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 해주실 건가요?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뭐 계약도 좋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은 처음이시라 모르는 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신림역 4번 출구에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은 고객들이 오시는데 특히나 이제 구분 상가를 찾는다던가 상가 음. 투자를 위해서 오셔서 항상 조건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률 5% 이상. 네. 그 순간 제가 이제 난해해집니다. 네.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그래서 사실 한번 들어오시면 거의 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네. 되는 경우와 되는 경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와 또 상권 설명서부터 이제 이쪽 그 이슈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의견도 좁혀가고 또 같이 다니면서 또 집을 세세히 보면서 또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걱정하지 투어 시켜주시나요? 투어? 네. 원하시면 상권 투어부터 지역 투어까지 시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더라고요. 뭐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 뭐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면 네.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게 유행하고 있고 여기는
언제 얼마에 거래가 됐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쭉 흐름들. 좋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 신림 상권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말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누가 좀 옆에 붙어 있으면 네. 같이 상담하고 얘기해주면서 갈 텐데 네네. 또 샤롯스길이 되게 좋잖아요. 저기 저렇게 줄을 서서 먹고 쭉 해서 땅값이 얼마나 될 텐데 저런 네.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네네. 예, 안내가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가까운 분 중에 그 홍대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손님이 오시면 기본적인 내용 들어보고 나갑시다. 네. 그래서 나가서 네.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얼마, 여기는 뭐 권리금은 얼마였고, 네. 여기는 지금 얼마고, 뭐 매출이 얼마 나오고, 여기는 매매가 됐고, 임대인 성향은 어떻고. 그래야 뭐 되거든요. 쫙 그래야지 설명해 주시니까 네. 믿음이 그냥 장난이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야지 고객의 접점과 저의 접점을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테이블 안에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도 없고. 음. 그래서 항상 함께 나가서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음. 이제 훨씬 더 고객도 판단이 빨라져요. 아, 이게 그렇겠죠.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다른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분 훌륭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연락 주시면 네. 그렇게 투어까지 같이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신림역 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네, 관악구에 그 신림역이나 서울대 주변에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또 신대방역까지 어떤 거라도 토지라도 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하시면 연락 주면 되고요. 저희가 신림역 4번 출구에 있기 때문에 신림역 상권, 서울대역 상권 꽉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셨던 분은요. 네. 신림역 4번 출구 네, 앞에 있는 미건 부동산의 마채현 대표님이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통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